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다른 회사들이 만든 수많은 종류의 앱들을 구하듯이 이 플랫폼에서는 메타버스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를 통해서 그 회사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주당 9센트에 투자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15달러 89센트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1287배 넘게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25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로블록스입니다. 개인이 아닌 안랩이 투자한 것이기에 그것은 온전히 안랩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만일 10년 전에 348조 9천억이었던 국민연금 적립금의 0.286%인 1조 원만이라도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연금 고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시대 흐름과 미래를 읽는 리더십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는 과학기술 중심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러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는 어땠습니까? 언론이 기득권 양당 중심으로 몰고 가는 대선판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번 대선, 우리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정권 재창출하면 누구부터 자를지, 정권 교체하면 누구부터 손볼지 서로 살생부 만드느라 여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 곳간 털어먹고 빚잔치 할 것인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민생도 아닌 오직 이번 선거에서의 표뿐입니다. 이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정치와 리더십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읽는 능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첫걸음은 진영정치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과학과 실용 정신으로 정치의 국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는 한마디로 진영 과잉 정치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나라 발전시키기가 아니라 상대방 때려잡기가 됐습니다. 진영 논리는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타협과 공존을 배척합니다.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 중심의 사고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진영정치가 이념정치를 낳고 이 시장과 성장을 짓누르며 과학경제가 설 수 없게 합니다. 그 결과는 경제정책의 실패와 민생의 파탄으로 끝날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도 6.25 전쟁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우리 역사의 큰 줄기들과 고비마다 한 획을 그어왔던 우리의 역사는 긍정과 부정을 넘어 특정 진영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상대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정치는 과거,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내쫓을 수도 있는 시대에 역사를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정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이고 반민주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도 독점할 수 없으며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는 정치적 보복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집권 기간 동안 잘못된 정치와 정책으로 나라에 큰 해를 입히고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권리로 생각하고 권력기관시켜 뒷조사하고 세무조사하며 탈탈 털다가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정치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한민국 정치권의 사고와 행태로 진영 정치, 역사 독점, 정치 보복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안철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이 세 가지 잘못된 인식과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고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용어만 흉내내어 타고 다니는 버스를 메타버스라고 부른다고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초원에서는 멀리 볼 수 있는 물리적 시력이 좋은 자가 생존하지만 미래에는 통찰적 시력이 있어야 생존합니다. 현대사회의 리더가 꼭 과학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에 급부상한 대표적인 두 나라인 중국과 독일의 공통점은 지도자들이 각각 화학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리더십으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만들어야 하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자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민의 표는 후보자의 미래 비전을 사는 겁니다. 미래 비전 팔지 않는 후보에게 어떻게 국민이 표를 드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 4년 반처럼 임기 내내 과거와 싸우고 씨름하는 갈등을 또다시 5년간 반복할 것이냐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과 국민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겁니다. 나라 곳간을 밑빠진 도구로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의 부를 선점해서 나라 곳간을 꽉꽉 채우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